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보다 한참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곧이어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그 아래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거의 대상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차 수집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30에서 50명, 언론 쪽은 100에서 200이라고 썼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 판사와 함께 500여 명 수집이라는 글도 확인됩니다.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후 호송 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 표시를 하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부터는 등급 A로 분류한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차례대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까지 빼곡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몇 장 뒤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 쓴 듯 사고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이른 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종착점이 반대 세력을 없애 장기 집권, 즉 독재에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체포하고 제거한 후에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계엄 시도였다는 것을 어뢰 공격은 물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사제 폭발물을 구매한다며 사살 계획을 구체화한 이 수첩은 정치인과 판사, 국정원, 경찰, 좌파 연예인까지 대거 수거 대상으로 나열하며 끝을 맺습니다. 호송선 3척에서 5척을 준비해 5천에서 10,000명까지 수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수첩주인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직전 넉 달간 김용현 국방장관 공간을 드나들며 계엄을 모의한 걸로 알려졌고 계엄 실패 뒤 대통령의 질책을 들은 장관이 그 자리에서 황급히 전화한 핵심 인물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그저 망상의 기록이 아니라 내란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단초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A급 체포 대상으로 지목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다며 경악스러운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신부, 종교인, 목사님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을 동원해 야권 인사를 체포, 사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하늘 아래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체포 후 사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자들이 정녕 인간입니까? A급 수거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 역시 옥중에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도 경악할 일인데 조 씨의 일가를 모두 수거 대상에 포함시킨 내란 일당의 무도함에 치가 떨린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A급 수거 대상이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개헌을 통해 3선 장기 집권을 구상했던 걸 두고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이 왕권 국가로의 퇴행을 도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A급 대상에 이름을 올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도 선량한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학살하려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게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관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상원을 연결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기서 노상원이 왜 나오냐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아 노상원 장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제가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하나 오히려 노상원 장군이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첩사령관이 내란의 배후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을 직접 지목한 겁니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22차례나 국방부 장관 공관을 찾았고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나흘간은 매일 김 전 장관을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의 비서관 차량을 이용해 검문도 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거와 사살 계획을 담은 수첩에 대해 다른 진술은 거부하면서도 김영현 전 장관이 불러준 걸 받아 적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빠진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여 전 사령관의 폭로대로 노상원 수첩은 일부 현실이 됐습니다. 500명의 수거 대상 중 정치인 일부에 대해선 체포 지시가 하달됐고 민간 출입 통제, 여의도 매복 점령 문구대로 계엄군은 국회로 쳐들어갔습니다. 북한을 끌어들여 사살하려 했던 계획이 있었고 정보사 요원들은 공교롭게도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몽골에서 체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